안녕하세요. 마요입니다. 연휴 잘 보내셨어요? 또 이 어린이날 연휴를 한 3일 정도 보냈죠. 그 긴 시간 동안 잘 쉬고 왔는데, 근데 좀 그 날씨가 또 아쉽기는 했어요. 그래서 비만 아니었으면 좀 더 아이들과 밖에서 좀 더 놀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, 뭐 그래도 뭐 첫날 토요일에는 나쁘지가 않아가지고 그때 또 이 청주인가요? 충주인가요? 의림지도 갔다 오면서 뭐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또 보내고 왔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초록색보다는 빨간색이 좀 더 많은 상황이긴 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답답한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런데 제가 연휴 전에,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올렸던 그 영상 이 썸네일만 본다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제목이 2차 지지선인 58K를 이틀 연속 사수를 했다라고 하면서 찐바닥이 나온 것일까 해가지고 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뭐 58K를 이틀 연속 넘었다라고 해가지고 또 좋다라고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, 그런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뭐 비록 빨간색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뭐 64K 가까이 이제 63.7K까지 또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연휴 동안의 그 흐름이 나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, 오히려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한숨을 좀 돌리는 그런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나, 저는 그렇게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제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요거 좀 보시게 되면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65.5K까지도 터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뭐 지금처럼 또 약세이지도 않았습니다. 근데 보시는 것처럼 한 저녁 7시 이후로 접어들면서 이렇게 이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하면서 이제 다시 이 64K가 깨지고 63. 현재는 6K까지 또 떨어지게 된 겁니다.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또 장이 어제 빠졌기 때문에 어제 왜 갑자기 이런 장의 하락이 나왔을까, 그런 이유가 지금 몇 가지 돈 것이 있는데, 그것이 제가 요 소통방에서 나왔던 요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뭐 요런 얘기가 있었어요. 현재 이 비트코인의 하락은 이 SEC가 이 암호화폐 또 주식 거래소인 이 로빈후드에게 웰스 노티스를 통보를 하면서 그것이 또 하락의 이유로 보는 그런 관점이 있었고, 또 다른 하나는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때문이다 라고 이런 얘기가 또 돌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 과연 이것이 진짜 이 하락의 이유가 될까라고 좀 바라본다라면, 일단 이 이스라엘 하마스 관련 요 소식을 잠깐만 좀 전해드리면, 일단 이 하마스 쪽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먼저 선빵을 날렸는데, 그런데 이제 휴전을 좀 하자 그러면서 이 중재안을 제안을 했는데,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제3의 국가인 이집트에서는 그것을 좀 수용을 했는데, 청작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자신들은 수용 불가하다라고 나오면서 오히려 이 이스라엘은 보시는 것처럼 또 기습 공습으로 전쟁을 좀 이어나가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또 취했기 때문에 요것으로 인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좀 하락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요 이유를 또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진짜 하락의 이유였다라면 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이 미 증시도 함께 좀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,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 미 증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초록색의 상승을 보였고,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다우존스, S&P 500, 나스닥 모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의 상승을 보였고, S&P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%가 살짝 넘는 이런 상승을 또 보이기도 했어요.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 이슈가 암호화폐 시장만의 악재는 또 아닐 거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진짜 이유가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, 그리고 뭐 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미국의 SEC가
로빈후드한테 웰스 노티스, 그러니까 잠정적 소송 대상자에게 사전 해명을 요구하는 이런 통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암호화폐 시장에 악재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또 나왔던 것인데,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소식이 나왔던 그 시각이 9시 41분,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시간은 아무래도 전달되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국내 기사는 좀 더 늦게 나올 수가 있는데, 그런데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 가격이 하락이 된 시점을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때 시간이 지금 5시에 이런 슈팅이 나왔고,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7시가 넘은 그 시간부터 이런 급락이 나왔던 것인데, 그런데 이 웰스 노티스가 나왔던 그 시각은 9시 40분, 이것이 뭐 국내 기사화가 되는 그 시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영문 기사를 또 제가 체크를 해봤거든요. 근데 이것도 9시가 조금 넘는 그 시간에 또 알려지기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뭐 이런 소식이 뭐 한참 뒤에 기사화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실시간에 가까울 정도로 또 빠르게 전달이 되고 있고, 그렇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세력이나 고래가 이 사실을 좀 미리 알아가지고 아마 선제적으로 뭐 2시간 전에 뭐 미리 매도할 수 있다, 뭐 이렇게도 또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런데 설령 뭐 세력이나 고래가 먼저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고래 입장에서 뭐 매도를 할 그런 이슈거리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, 왜냐면 뭐 여기서도 보여드리게 되면 4월 26일, 그러니까 지난달 말에도 이 미 SEC는 컨센시스, 그러니까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인 컨센시스한테 마찬가지로 웰스 노티스를 또 통보하기도 했었고, 그리고 또 지난달 11일 뭐 초중반 때도 미 SEC는 유니스왑에게 또 마찬가지로 이 웰스 노티스를 전달하기도 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웰스 노티스를 로빈후드한테 처음 뭐 전달한 것도 아니고, 그리고 이 전달했다라는 사실이 뭐 새로울 것 없는, 뭐 늘상 이 SEC가 주장하는 증권법을 위반을 했다라는 뭐 그런 사유로 지금 계속 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, 과연 이것이 고래들 입장에서 먼저 매도를 할 그런 이슈거리가 될까?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제가 조금 전에 요것을 보여드렸지만, 결국에 뭐 요런 이 하락의 원인을 찾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이 하락이 발생됐으니까 그것에 맞는 그 원인을 좀 끼워 맞추는 그냥 전형적인 이 하락의 원인 찾기, 그 수준에 좀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는 어제 뭐 이것을 뭐 큰 하락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을 굳이 하락의 원인을 좀 찾아서 얘기를 해본다라면, 저는 한번 뺄 자리가 됐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하락시킨 것 뿐이다 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께 요 21선과 51선을 수시로 또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,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이렇게 요 58K를 이틀에 걸쳐서 지지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이 연휴 동안에 상승을 하면서 현재는 요 21선을, 그러니까 21선이 이 가격으로 63.4K를 보이고 있는데, 근데 현재 가격이 63.6K니까 요 21선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.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요 주황색 선이 51선인데 51선은 65.8K, 대략적으로 한 66K를 볼 수가 있는데,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어제 65.5K까지 상승을 했었고, 그 얘기는 결국에는 어제 이 66K를 터치를 못한 상황에서 이런 하락이 나왔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 같은 이 상황이 얼마 전에도 동일하게 발생을 했었어요. 제가 이렇게 이 분홍색의 원으로 표시를 해놨고, 또 이때도 제가 영상으로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래서 이때도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의 21선은 이렇게 살짝 넘으면서 지금 이때 한때는 지지를 받았지만, 그래서 이때도 이 51선까지 좀 넘기는 움직임이 나와야
그래야 좀 상승 추세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근데 결국에는 이 51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하락이 나왔고, 그래서 결국에는 이 21선까지 다시 재차 무너지면서 이런 비교적 큰 하락이 나오면서 요 60K까지도 무너졌던 겁니다. 그래서 요때도 이 51선을 넘지 못했고 요런 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51선이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뿐이고, 그래서 어제 이 51선 근처까지, 그러니까 이 66K 그 근처까지 갔지만 이것이 지금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, 그래서 어제 이런 하락이 나왔다, 저는 이런 관점에서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저항이라는 것이 솔직히 한 번에 뚫게 되면 이것을 또 저항으로 또 볼 수는 없을 거예요. 이 저항이란 얘기는 말 그대로 이제 올라가기 힘든 그런 구간을 우리는 저항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저항 자리에서 한 번의 후퇴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, 그리고 이 저항이라는 것을 또 힘들게 뚫고 올라가야, 그래야 또 의미가 더 커지면서 추후에는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갔을 때 이것이 이제는 저항이 아닌 강력한 지지선으로 또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저항을 좀 두드리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다 라고 또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 51선인 65.8K,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66K를 이 넘어서는 흐름이 나와야지 본격적인 진짜 이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, 그래서 그만큼 이 51선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도 시간이 문제지 머지않아서 좀 돌파하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또 바라보고 있어요. 왜냐면 비록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살짝 이 약세 흐름을 겪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어제 간밤에 이 미 증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초록색을 보이면서 S&P나 나스닥 모두 이런 1%가 넘는 상승을 보였고, 그래서 이 자산시장의 바로미터라 볼 수 있는 미 증시가 최근에 다시 좀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도 그 방향성을 같이 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고,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우리가 가장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 연준의 금리 인하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런데 이게 오늘 나온 기사예요. 이 미국이 이 국채 이자로 얼마를 지급을 하느냐, 보시는 것처럼 분당 27억 원, 뭐 하루에 27억 원도 아니고 뭐 한 시간에 27억 원도 아니고 분당 27억 원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 국채 이자로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 이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이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다라는 얘기고, 그리고 또 요 기사를 한번 좀 보여드리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나온 기사예요. 그래서 또 간밤에 이 컨퍼런스에서 이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했었는데,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상에는 지금 선을 그었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또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연준 인사들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 IMF 총재마저 미국의 금리 인하는 올해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금리 인하라는 것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이것을 하냐 안 하냐, 금리 인상을 하냐 뭐 금리 인하를 하냐, 이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여기서도 보여드리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에 이 미국의 고용 지표가 또 발표가 됐는데, 그런데 또 다행히 이 고용이 둔화가 됐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또 나오면서 다시 싹튼 희망, 9월에는 금리를 내리려나 하는 이런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실업률과 보시는 것처럼 요 평균 임금 상승률이 발표가 됐는데, 그런데
요렇게 지금 지난 1월 달보다도 요런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, 그리고 실업률도 예상치보다도 뭐 큰 폭은 아니지만 높아지긴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고용 둔화를 들어서 이 금리 인하가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내 한 번만 지금 예상을 하기도 했었는데, 근데 다시 이제 연내 2회 이상 그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고 그런 목소리가 또 나오게 되면서, 그래서 이 미 증시가 보시는 것처럼 반등을 했던 것이고,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암호화폐 시장은 이 흐름을 따라가진 않지만 어쨌든 이 유동성의 힘을 가장 많이 쫓아가는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서는 당장은 이렇게 빨간색이긴 하지만 조만간에 그 흐름이 반전되면서 다시 좀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저는 좀 매우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그 시점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, 일단 우리가 기준을 잡고 좀 바라볼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요 51선, 지금 현 시점에서는 65.8K인데 대략적으로 한 이 66K 요 선을 과연 비트코인이 좀 넘겨주는지 요것을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,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 시점으로는 뭐 이틀 연속 이런 소폭의 음봉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지금 4일 연속 또 상승을 했던 그곳에 대한 숨고르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을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, 오히려 이렇게 상승을 하다 한번 눌렸을 때 이런 시점에서 또 추가적인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, 그것을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